지온 간혹 일상 속으로 스며들다. 핵심 술기 중에 혈압 측정하기를 살펴볼게요. 왜 혈압 하나가 환자 상태를 바꾸는 걸까요? 우리 혈압 재는 거 어렵죠?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자, 먼저 준비. 무엇을 준비하나? 짜잔! 준비 물품은 청진기, 아네로이드 혈압계, 그리고 청진기 기꼬지를 닦아줄 알코올 소독솜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한테 바로 가면 될까요? 노노. 혈압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혈압계의 이 0점이 잘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준비 물품이 있는데 혈압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혈압을 재볼게요. 혈압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커프가 있고 쫙 고무관이 있으면서 밸브에 달린 펌프, 고무 풍선 같은 요 주머니, 공기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혈압계에 눈금이 담긴 혈압계 눈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브가 있는데 밸브를 꼭 잠궈주면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풀어주면 공기가 쉬쉬쉬쉬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밸브가 되겠고요. 공기를 넣어주고 빼줄 때 얼마만큼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볼 수 있는 게 이 눈금이에요. 그래서 이 눈금이 0에 딱 맞아야지 혈압이 정확하게 얼마에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자에게 가기 전에 눈금이 0에 딱 와 있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혈압계의 커프를 살펴보면 우리 고무주머니가 있다고 했었죠. 고무주머니에 이렇게 관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가면 이렇게 커프를 감아주는데 대상자의 팔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소아도 있고 성인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는 대상자의 팔다리에 커프가 3분의 2 이상 충분히 덮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커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성인은 너비가 12에서 13cm, 길이가 22에서 23cm 정도 되는 커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커프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되고 너무 좁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혈압을 재볼까요? 어떻게 재야 될까요? 첫 번째, 적절한 체위를 취해줍니다. 대상자의 팔을 심장 높이에서 측정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측정될 수가 있고 심장보다 높을 경우에는 낮게 측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커프를 감아주죠. 커프는 상완동맥, 여기 상완동맥에 콩콩콩콩 뛰는 상완동맥에서 2.5에서 5cm 정도 위쪽에 커프를 감아줍니다. 커프를 감을 때 옷 위에 감으면 노노 안 됩니다. 옷 위에 감지 말고 커프는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헐겁게 감거나 고르지 않게 감을 경우에는 실제보다 또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완동맥을 촉지해서 청진기를 대줍니다. 청진기를 대준 다음에 여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밸브를 감은 상태에서 얘를 펌프질을 해줍니다. 어떻게? 한 번에 20에서 30 정도로 공기가 들어가게 슉슉슉 펌프질을 해주고요. 만약에 첫 번째 혈압을 재는 경우에는 요골 동맥 촉진시보다 수축기압보다 30이 더 많이 올라갈게. 눈금이 만약에 150이다 그러면은 180까지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슉슉슉.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혈압을 재야 되기 때문에 빼주는 단계죠. 어떻게? 압력이 1초에 2에서 3mmHg 정도 떨어지도록 빠지도록 밸브를 열어줍니다. 밸브를 열어주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눈금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혈압 측정 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커프의 넓이, 그리고 공기를 너무 빨리 빼거나 천천히 빼거나 할 때, 그리고 팔의 위치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꼭 혈압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또 혈압을 쟀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잴 경우는 곧바로 재지 않습니다. 30초 후에 재보는 것이 혈압 측정치의 오류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혈압 측정 시 발생하는 오류는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 우리 혈압이 얼마야 했을 때 120에 80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120에 80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혈압이란 동맥을 통해 흐르는 혈액에 의해 생기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혈압을 잴 때 우리 아까 빵빵하게 그 압력을 다 채운 다음에 밸브를 풀어주면서 혈압계의 눈금을 보면서 혈압을 잰다고 했었어요. 그때 들리는 소리를 코르트코프 단계라고 하는데, 이 코르트코프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날카롭게 때리는 소리 탁탁탁탁, 2단계 바람 부는 휘휘, 3단계 활기차고 강한 소리 컹컹컹, 4단계 사라지는 바람 부는 소리 휘휘휘, 그러다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쿵쿵 날카롭게 때리는 소리를 수축기 시스톨릭 프레저라고 하고, 바람이 아예 들리지 않는 전 단계 사라지는 바람 소리의 단계를 이완기 다이아스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축기를 120, 이완기를 80, 그래서 120에 80이라고 혈압이 측정이 되게 되겠고요. 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차이를 메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 BP는 CO 곱하기 PR, 그래서 심박출량 곱하기 말초 혈관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성인의 혈압은 120에 80mmHg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정상 혈압에서 벗어난 어브노멀 혈압을 우리는 그 질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고혈압이라고 할 때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일 때 고혈압 전 단계가 되겠고요. 그 이상 140에서 159, 90에서 99까지 올라갔을 때를 1단계 고혈압, 그 이상 160 이상, 100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을 2단계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혈압은 팔에서만 잴까요? 만약에 팔에서 혈압을 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다리에서 잴 수가 있습니다. 넓적다리 혈압 측정을 살펴볼게요. 넓적다리 혈압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 그 무릎 뒷면에 보면 콩콩 뛰는 오금동맥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팔과 마찬가지로 2.에서 5cm 위쪽에 커프를 감고 혈압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에서 잰 혈압과 다리에서 잰 혈압이 측정치가 같게 나올까요? 생각해 봅시다. 네. 다리에서 쟀을 경우에 수축기압이 더 높게 측정이 되지만 이완기압은 팔과 다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축기압이 팔보다 10에서 40mmHg 정도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혈압을 잴 때 팔에서 재거나 다리에서 잴 때 다 똑같이 재지는 않죠. 수치가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혈압의 수치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막 아파요. 통증이 심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에 다다랐을 때 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여성 대상자가 고혈압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이 호르몬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항고혈압제, 이뇨제, 진정제 이런 약물에 의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쟀을 때는 낮아지고 밤에 잴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중 변동에 따라서 혈압 수치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또 뇌간에 이제 그 운동 중추를 억압해서 혈관 운동의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뇌압이 올라갈 경우에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 운동을 우리가 막 했을 때 운동하면 어때요? 쿵쿵쿵쿵 심장이 빨리 뛰죠. 심박출량의 증가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혈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체중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혈압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이런 그런 질환을 가졌을 때 다 혈압이 올라가고 출혈이 있으면 혈액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의 영향은 또 혈관을 수축하게 돼요. 혈관이 수축하면 압력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타 이제 골격근이 수축하거나 혈액 전도가 증가하거나 순환 혈액량 증가 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